오산이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시작하면서 우리 경기도민과 또 오산시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과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 제2선구 대원동, 남천동, 초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우렁찬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산이 선거구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오산 토박이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오산에 대해서는 어떤 분보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산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오산은 1989년도 1월 1일에 시승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로 34주년 시승격을 맞이했고요. 인구가 한 2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구 평균 연령이 38세가 좀 넘습니다. 아주 젊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산은 2018년도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도시로 선정이 되었어요. 돌봄센터, 함께 자란 브랜드를 가지고 함께 자란 센터라든가 학교 돌봄, 틈새 돌봄, 한 28개 아동 돌봄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이 아이 키우기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오산으로 이사 오시면 아이 키우는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산에 한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 그중에 한 2곳 정도를 제가 먼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독산성 세마대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보지 못했네요. 독산성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님께서 그 백마를 물 대신 쌀로 목욕을 시켜서 지략적으로 다 왜군을 물리친 곳이죠. 네. 정주대왕께서도 머물다 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곳을 어디냐면 중미령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 6.25 전쟁 때 북한군과 유엔군 그 스미스 특수임무대하고 최초의 전투를 벌인 곳이죠. 예. 이 전투로 인해서 우리 한국군이 낙동강 최후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스미스 부대원들의 고귀하고 값진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예. 두 곳 모두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시는 길에 들리시거나 시간 내서 오시면 아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산의 어떤 그 랜드마크를 비롯한 다양한 특장점들을 잘 소개를 해 주신 것 같고, 돌봄? 네, 돌봄이 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화가 예. 돼 있군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특화지구로 그 오산이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다가 어떤 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가 이제 협력해서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사업을 네. 오산시가 이제 지자체, 교육청,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공부 사업에 오산이 이제 신청을 해서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오산이 왜 선정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아서 오산이 그럴까요? 이제 전임 시장님께서 교육도시를 많이 주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네. 돌봄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갖고요. 어떤 그 살기 좋은 도시 또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그런 쪽에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조 의원님 이제 예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를 꽤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로 이렇게 직접 제도권에 들어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 관공서에 근무를 하면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하기관이고 어떤 그 정책도 사업도 한정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다른 현실 쪽에 한번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이 길을 좀 선택하게 됐죠. 예. 그렇군요. 자, 조 의원님 지금 그 도의원 생활 하시면서도 어린이 재단에서 이렇게 지역 후원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봉사 활동을 꽤 많이 하셨는데 봉사 활동을 이렇게 좀 주력하시게 된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요? 아주 봉사활동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예, 바쁘니까, 예.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국 최초로 했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관심과 또 애정이 있고요. 그래서 또 많은 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학대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살펴보고자 재단 활동을 좀 하게 됐고요. 네. 지역 내에서는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손을 덜어드리는 형태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농작물을 심고 캘 때 같이 도와드리고 짜장면 봉사라든가 오산천 장화 활동, 그리고 그 선거 때 대원동 종합복지센터에서 약간 도시락 배달하는 데 잠깐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계속 선거 이외에도 도시락 배달 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참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열정적이세요. 네. 그래서 아, 봉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그런 걸 새삼 많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좀 온화하신 것 같고 그래서 친화력도 상당히 많아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같이 토박이고 그러니까 고향이 그러니까 이제 어울리는 뭐 동창들이라든가 선후배가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딱 남들이 볼 때는요 개성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남의 말을 좀 그래도 좀 잘 경청하는 편에 속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남의 말을 들으면 아 이걸 많이 숙제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 고민을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 근데 참 이게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공감하고 그런 게 훨씬 더 큰 건데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죠. 아 남의 말을 들을 때 호응해주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답답해해주고 화를 내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민원인들이 오실 때 보면 민원을 갖고 오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엄청 열심히 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민원인이 억울하고 답답한 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결국 민원도 우리가 민원인하고 공감대를 같이 하고 호응을 같이 하고 소통하고 이런 도 속에서 서로 신뢰와 믿음을 쌓는 게 아닌가. 자,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산에 두 분의 도의원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서 김미정 의원께서 나오셨었는데 아무래도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자주 좀 만나시고 의견을 교환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김미정 의원님하고는 저희 사무실, 도의 사무실 붙어 있습니다. 바로. 네. 예, 그래서 자주 뵙고 자주 소통하고 있고요. 예. 또 행사장에서도 자주 만납니다. 예. 그리고 김미정 의원님은 시연을 2번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를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네. 아주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이고요. 오산 시원한 문제를 해결 위해서 아주 저희 두 명이 저하고 의기투합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앞서 그 인사하시면서 지역구 말씀해 주셨죠. 남촌, 초평, 대원동 이렇게 세 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오산은 그 지역구를 좀 떠나서 전체적인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는 체증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은 이제 지옥이라 할 정도로다가 아주 꽉 막혀 있군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습니다.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 등교 시간도 좀 많이 좀 답답해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종합적으로 다 풀어야 될 문제고요. 사실은요. 연구 용역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문제로 가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남천동 복합청사를 짓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 그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직 그 착공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설계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교 이지구가 아직 더디더디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주변 되게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조기 빨리 완공을 시켜서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고요. 네. 대원동은 이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서 분동을 많이들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분동 문제가 좀 어떻게든 간에 정리가 잘 돼서 어떤 그 행정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또 소개하실 때 여가의 부위원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이면 또 중책이신데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잖아요. 예. 부위원장으로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그 제가 초선인데 부위원장이랑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깨 무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떤 그 도민을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는 산하 소관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생활에 밀착된 그런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성 문제, 한부모 가족 문제, 어린이집 문제, 그다음에 청년 문제, 다문화, 네. 평생교육 두루두루 많이 아우르고 있는 소관 업무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고 피부에 많이 와닿는. 그리고 아까 빠졌는데 돌봄 문제도 여기 그렇죠. 같이 있는 네. 거거든요. 돌봄까지 따지면 육아의 모든 부분들, 또 어떤 청년들, 청소년들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촘촘히 살펴봐야 될 현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상임위 이름이 긴 만큼 정말 챙겨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임위 활동인데 또 부위원장이시니까 바쁜 활동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쁜 의정 활동 중에 그래도 가끔씩은 충전도 좀 하시고 이렇게 에너지도 다시 보충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짬짬이 시간 나실 때는 어떻게 여가를 좀 보내십니까? 일단 뭐 못 만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오산천이 참 걷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산천을 가끔 걸으면 작은 정원들이 많이 꾸며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산에서 얼마 전에 그 정원문화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금토공원도 한번 가보고 오산천을 쭉 걷는 그런 여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하고는 좀 시간 안 보내세요? 자녀들이 다 나가 살고 있어서 그렇군요. 저하고 와이프가 둘이 있었고 와이프 얼굴 볼 시간도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바쁠 때는요. 그래서 좀 와이프한테 되게 미안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애처가 같으신데요. 왜? 그렇진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뭐 4년도 채 안 남았네요. 벌써 한 넉 달 지났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죠. 예. 네. 이제 그래도 짧다면 짧지만 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활동을 하실지 각오와 다짐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살림살이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요. 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살펴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교육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최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